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진도별 기출문제입니다. 구급 문제 중심이고요. 요게 다 끝나면 이제 7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론을 테마별로 갈랐거든요. 가급적 짧게 갈랐는데 그 기출문제도 테마별로 똑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풀다가 안 되시면은 요 이론 테마로 들어가시면은 그걸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도 있고 심화도 있는데 기출문제 진도별에서는 기본 심화 가르지 않고 그냥 진도별로 쭉 내려갈 겁니다. 제일 먼저 테마 1이 있는데 기출문제가 없어요. 프레드릭슨도 지금 안 나왔고 국가직하고 지방직에서는요. 행정 능력은 서울신가가 나왔었는데 여긴 없었죠. 그래서 그냥 정리 한번 해보시고 지금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테마 5부터 나왔네 지금 정치와 행정부터요. 행정학적 행정 개념은 되게 고전 이론과 신고전 이론 또는 과학주관리법과 인간관계론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요 밑에 있는 정치행정 이원론이 고전 이론이고 내려가면 정치행정 이론론이 뭐다? 신고전 이론이니까 그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사실 뭐 테마 4와 테마 5는 구별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원론입니다. 자, 행정학 총론 시대거든요. 이원론이 나왔을 때는 앞에 누가 있다? 엽관주의가 있었다. 근데 산업화되면서 엽관 관료가 이런 산업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누가 필요하다? 실적주의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이러니까 공적 영역을 정치와 행정으로 갈라가지고 정치는 민주적으로 행정은 전문가한테 그러면서 정치 행정 뭐가 나온다? 이원론이 등장해요. 한마디로 엽관주의 폐해 극복하고 실적주의로 넘어 들어가는 그 시점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정은 뭐가 아니다. 정치가 아니니까 뭐가 돼? 경영이 돼요. 경영학 논리가 들어오고요. 그 당시에는 근대 시대였고 유일 최선의 법칙이 있었어. 이러니까 어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발견해 가지고 전부 다 규정해 놓으면은 우리 집행자들은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갑니다. 1번. 이 정당 정치가 바로 엽관주의죠. 이 정치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결정의 의미로 사용돼요. 근데 윌슨 아저씨는 결정이라기보다는 엽관주의, 정치의 의미로 사용해요. 그래서 정당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의 영역이다. 답이 1번이네요. 됐지? 자, 산업화 때문에 이게 되었지만 이게 점점점 커지잖아. 그러면서 누가 실패한다? 시장이 실패합니다. 시장이 실패하고 의회가 실패하니까 누가 개입한다? 행정이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결정도 하고 행정이 사적 영역까지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등장한다?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이런 용어들, 정치행정 이원론이 뭔지, 정당 정치가 뭔지, 뉴딜 정책이 뭔지, 이런 걸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개념 몰라버리면은 뭐 영어의 단어 모르는 거 똑같으니까 이런 개념을 정리한 다음 이런 개념이 어떻게 얽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30년대 뉴딜 정책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야. 누가 실패하니까 시장이 실패하고 의회가 실패해요. 이러니까 의회가 골격 입법만 만들고 대부분 결정을 실질적으로 누가 한다는 거야? 행정이 한다는 겁니다. 틀렸고요. 어쨌든 행정이 뭐가 안 돼? 정치가 아니라 경영이 되니까 그 당시에 누가 들어온다? 과학적관리법이라는 경영학이 들어와요. 그리고 엽관주의 폐해 시정하고 실적주의 도입하자는 게 행정개혁운동이야. 진보주의 행정개혁운동이라고 그래요. 진보주의. 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잖아, 지금. 그래서 이건 한계를 지적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론적 근거야. 정치행정 이원론이 맞다는 이론적 근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한계 지적이 아니라 이론 근거, 지지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 학자 잘 나오더라고요. 애플비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네 명 학자 외워놔야 돼. 윌슨, 군노, 이원론이죠. 그다음에 디목과 애플비. 여기다가 이제 귤릭이나 어윅이 들어갈 거고 나중에 테일러와 이제 메이오가 들어가겠죠. 학자들. 그래서 애플비는 49년도 정책과 행정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고 단절이 아니라 연속 관계라는 거야. 행정과 정치가 단절이라고 본 학자는 윌슨이나 군노다, 군노. 답은 그래서 옳은 거니까 1번이 맞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뭐 처음엔 쉬울 거예요, 그냥. 그래도 옳지 않은 거 찾는 것보다 옳은 거 찾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자, 답은 1번이었고요. 해설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론론이야. 얘가 등장했다는 건 지금 누가 터졌다? 뉴딜 정책, 시장 실패가 터진 겁니다. 대공황이.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의회가 결정을 못 해요. 누가 결정한다? 행정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행정이 대내적으로 대내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대사회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내부적인 기술 문제라면은 얘는 사회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기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적 행정학, 기능적 행정학. 그래서 이렇게. 자, 어쨌든 얘가 등장한 이유는 행정국가 등장과 관련성이 깊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치? 시장이 실패하니까 행정이 시장에 개입하고 의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행정이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다. 자, 2번 틀렸죠. 윌슨은 1887년도 행정의 연구라는 이혼논술 학자고요. 윌슨과 군노. 윌슨은 1887년, 군노는 1900년. 그 다음에 디목의 37년도, 애플비의 49년도 이렇게. 그 다음에 정치가 결정이고 행정은 집행이다. 역시 이원론이죠. 그 다음에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경영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민주성 가치가 아니라 절약과 능률이다. 전부 다 이원론이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워낙 문제가 쉬우니까 옳지 않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옳은 걸로 물어보네, 자꾸.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윌슨이 중요한데 이 학자 문제들은 되게 7급에 많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학자라면 9급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아주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학자들은 7급에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7급 할 때 윌슨 건 자세하게 볼 겁니다. OX 문제는 윌슨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이 친구는 뭐다? 아, 이분은 미국 대통령인데 나중에 정치와 행정을 분리한 다음에 정치는 미국의 민주적으로 행정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선진 행정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치? 하나는 민주국가고 하나는 비민주국가인데 이게 결합될 수 있는 거는 뭐와 뭐가 분리되니까 행정과 정치가 분리되니까 그 다음에 행정이 어쨌든 정치가 아니라 이제 경영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행정과 경영이 뭐가 같은가 뭐가 다른가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같으니까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영역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도입할 때는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는 똑같이 간다. 역관주의 똑같이 가듯이 정치행정 이원론과 똑같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뭐가 시험에 나온다? 유사성과 그 다음에 차이점. 자, 1번, 3번 문제는 뭐다? 행정과 경영과 구분되는 거니까 차이점이네. 옳지 않은 거네요. 아주 오래된 문제는 이제. 행정은 당연히 공익을 추구할 거고, 공익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고, 경영은 특수이익이죠. 경영은 사이익을 맞는 말이고, 행정은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대우해야 될 거고요. 경영은 가격에 따라 차별 대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차이점이고요. 그다음에 행정 공무원들은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 보장을 받아요. 근데 경영은 그렇지 않죠. 물론 지금은 경영도 이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지만 이런 신분 보장이 정년까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성은 뭐냐면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과 물자, 활용하는 기법을 관리라고 그래요. 행정이든 경영이든 둘 다 관리야. 하나는 공관리고 사관리란 차이밖에 없죠. 하나는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과 물자를 활용하는 거고, 하나는 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과 물자 활용하는 거지. 그렇지. 어쨌든 관리성은 차이점이 아니라 뭐다? 유사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게 쉽게 나오는데 이제 있잖아 시험에서는 예외로 막 물어볼 수 있어요. 분명히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건데 뭐 어떤 수식어를 왕창 붙여버리면은 행정도 얼마든지 뭐 이윤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경영은 당연히 사익이지만 경영도 어떤 수식어가 왕창 붙어버리면은 공익을 침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은 신분 보장이 안 되지만 점점점 민간 경영에도 이런 신분을 어느 정도 보장하여 주는 규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해고하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섞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수식어가 붙었을 때는 그 수식어에 맞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원칙적으로 행정은 공익, 경영은 사익, 양자택일하셔도 돼요.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가지고 문장이 길어질 거예요. 그럼 문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될 거고
쉬울 때는 그냥 원칙을 물어봐요. 그치? 그래서 원칙이 99라면은 예외가 1% 정도 있어요. 요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데 1%밖에 안 된 예외니까 그건 나중에 보셔도 되고 일단 원칙으로 먼저 접근이야. 행정은 공익, 평등, 민간은 사익, 차별 이런 식으로 신문보장은 행정, 그다음에 이걸 벗지 못하는 거는 경영 이런 식으로 먼저 가른 다음에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실제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 애초에 그런 게 없는데 판단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특징이다? 관료제라는 구조가 특징이고 그다음에 인력과 물자를 활용하는 관리성, 능률성을 추구한다는 게 공통점이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한다는 협동행위도 공통점이죠. 이런 것들 데려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밖에 없네요. 이제 차이점. 나중에 유사점도 물어볼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변하죠. 변수와 과정은 시험이 없죠. 변수는 3대 변수가 구조, 인간, 그다음에 환경일 거고 과정은 전통 과정이 있고 현대 과정이 있죠. 전통 과정은 집행부터 시작해서 구조만, 현대 과정은 결정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다 볼 거고 평가까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구조 말고 인간과 환경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마구는 국가 변천인데 어떻게 변천했다? 근대 입법 국가, 현대행정 국가, 신행정 국가. 물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절대 국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절대 왕정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국가가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근대나 현대나 신행정이 나올 텐데, 주로 행정 국가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행정 국가가 답이 아니라 누구다? 앞에 있는 근대 국가이거나 아니 뒤에 나올 신행정 국가겠죠. 자, 누굴 실패 계기로 시장 실패 계기로 근대에서 입법에서 현대 행정으로 정부 실패 계기로 현대 행정에서 신행정으로 그러면서 신행정은 다시 시장 강조하는 신공공 관리론하고 시민사회 강조하는 신국정 관리론으로 넘어 들어갈 겁니다. 신자유주의가 나왔네요. 누가 실패한 다음에 정부가 실패한 다음에 일단 시장으로 넘겨라야 기본적으로 이게 원칙이고 넘길 수 없다면 시장 논리를 정부에 도입해라. 이게 신공공 관리론이에요. 구별한 학자도 있고 구별하지 않는 학자도 있는데 대개 구별하지 않고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말 그대로 시장으로 넘겨달라는 거야. 반면에 여기다가 누가 들어온다? 신관리주의 들어와서 시장의 가격이랑 경쟁 논리가 정부 내로 들어와서 효율성 높이자는 것도 있습니다. 신공공 관리론이라고 그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실패하니까, 시장이 실패하니까 누가 개입했던 거야? 정부가 개입했던 거예요. 30년대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개입했는데 오히려 문제 유발자가 돼버렸네. 이러니까 다시 이 정부의 이 일을 누구한테 넘겨라? 시장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정부 맞아. 근데 옛날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약간 달라요. 옛날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방임이야. 내버려 두란 소리예요.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거니까. 근데 지금은 내버려 두란 의미는 아니야. 시장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근데 시장도 불안전할 수 있어. 이러니까 어떤 제도 장치를 통해서 시장이 움직이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방임도 아니고 직접 개입도 아니고 간접 개입 쪽이에요. 룰을 정하고 룰이 준수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다. 어쨌든 행정국가에 비해서 작은 정부 맞죠. 근대 입법보다는 좀 컸겠지만은 현대행정보다는 작은 국가다. 그래서 상대적 의미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신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 시장 넘기는 거지만 모두 있다는 거야. 민간의 기업의 논리가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신관리주의라고 그래요. 밑에 있죠. 민간 기법의 성공적 경영 기법이 뭐냐면 재량 줄 테니까 성과 내나 그 얘기예요. 성과. 그지? 이러니까 임용에 있어서 재량성, 인사나 재무에 대한 재량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이나 경쟁 논리 도입해가지고 성과 높이자는 게 있으니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신공공 관리론, 신관리주의가 돼요. 그다음에 3번 틀렸죠? 30년대 시장 실패는 무슨 실패였다? 수요 측의 문제였어. 수요가 왕창 줄어버리니까 민간 수요가 정부가 이 민간 수요를 대체해서 더 많이 썼던 겁니다. 적자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정부 실패는 공급의 충격이었어요.
공급이 중격. 이러다 보니까 수요를 증대해봤자 물가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게 공급의 재량을 줘야 되겠죠.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 중시 거시 정책이 뭐다? 행정국가, 큰 국가야. 케인즈 경제학이니까요. 그게 아니고 민간이 규제도 완화하고 세금도 감면해서 공급을 확대해가지고 그지? 이 경기 불황을 좀 타개하겠다는 게 신자유주의, 일명 고전파 경제학이에요. 답이 3번 틀렸죠. 어려운 말이 나왔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일단 신자유주의가 뭔지 알아야 되고, 시장 실패가 뭔지 알아야 되고, 작은 국가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 민간의 성공 경영 기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효율적인 관리라는 의미도 알아야 될 거고요. 개방형 임용이 왜 필요하다? 신분 보장이 약화되고 성과 나오지 않는 사람을 자를 수 있고 외부 사람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겠죠. 고정급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성과에 따라 보수 줄 수 있을 거니까 열심히 일할 거고 그다음에 독점이 아니라 경쟁이 된다면 열심히 일하겠죠. 한마디로 정보 실패 X 비율성이 있을 거니까요. 3번 틀렸습니다. 케인즈 경제학은 시장이 못하니까 누가 대신하겠다? 정부가 대신 써가지고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거야. 반면에 이 정부 수요 창출이 오히려 큰 문제 갖고 오니까 수요 창출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공급을 확장할 수 있게 재량을 줘야 되겠죠. 세금 감면이라든지 규제 완화 같은 걸로 이건 답이 3번 틀렸습니다. 오히려 케인즈 경제학의 수요 중시를 반대하고 공급 중시 신고전파 경제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으로 그리고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그래도 행정국가에 비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민영화되는 건 맞습니다. 시장이 자유로워지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방임하는 건 아니다. 답이 어려운 표현이 나왔지만 이런 용어 다 정리해야 돼. 계속 말하지만 제일 먼저 단어 정리해요. 그럼 이런 단어가 이 파트에서 왜 나왔는가 논점을 잡아야 돼요. 논점을 잡아야 되고 논점만 잡힌다면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와 단어의 관계 속에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함의를 자꾸 파악해야 돼. 수소 똑같아. 단어 정리할 거. 그 다음에 단어의 그 의미를 파악해야 돼. 행정적 함의를.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안 되면 다시 이론 듣고, 다시 문제 풀고, 그다음 모의고사 치고 계속 반복하는 거야. 시험 끝날 때까지. 알아도 계속 해야 돼.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왜 갑자기 관료 역할이 커졌을까요? 관료 반대말이 뭐다? 정치인들이야. 또는 국민들이야. 이런 정치가들이나 국민들이 하는 게 정치인데 이런 사람이 제대로 했다면은 관료 역할이 커질 이유가 없어요. 행정이 복잡하니까 전문가가 필요했고 전문가가 처음엔 집행만 하면 됐는데 이런 결정해주는 정치가 못하니까 전문가가 결정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관료 역할이 커졌다는 겁니다. 1번이야. 사회가 발전했어. 입법이라는 게 무슨 뭘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의회가 정치가들이잖아.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골격 입법만 만들고 세부적인 건 행정부한테 위임하겠죠. 1번 맞았겠죠. 또 지속적인 위기야. 시장 실패 같은 것들. 합의제야 의회는요. 합의제가 모여가지고 합의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지? 전문성 높단 말이야.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료가 만들고 의회가 승인한 형태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위기에 신속하고 매번 바뀌는 그 의회 의원들보다는 4년마다 바뀌지 않은 걔네들은 그다음에 신분이 보장되는 관료가 결정했을 때가 일관성 있겠죠. 그래서 합의제보다는 독임제가 그다음에 신분이 보장되는 관료가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야. 이제 전체주의라면 국가가 집단을 막 조직화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야 이건 행정학은요. 답이 3번 틀렸죠. 이 집단의 의견을 조직화하고 동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서로 안 되니까 조율해 주는 거지 이걸 만들고 조직화하는 건 전체주의 생각이에요. 답은 3번이 가장 틀렸고요. 또 국회가 법을 만들긴 만드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모호합니다. 비정밀성이야. 일명 골격으로만 만드는 거야.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준다? 행정부한테 재량을 주겠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 가장 틀렸죠. 좀 특이한 문제였지만
답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왜 관료가 커졌다고요?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니까, 시장이 못하니까 국가가 커지는 거고, 국가 안에서도 의회가 못하니까 행정부가 커지는 겁니다. 됐지? 자, 이러니까 누가 만들어져? 위원회 제도가 만들어져. 준입법 결정 기능, 준사법 기능 같은 것들. 의회와 사법부가 못하니까 이런 기능을 행정부가 대신한다는 겁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파킨슨 법칙. 뭐 이건 간단하죠. 공무원 수가 늘어요. 왜 늘었죠? 심리 요인 때문에. 이건 영국의 실증 법칙이야. 전쟁을 하니까 해군이 많아요. 해군이 많으니까 해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료도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해군이 반으로 줄어요. 이 말이 맞다면 관료도 줄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관료들은 는다는 겁니다. 관료들은. 이게 파킨슨 법칙이야. 그래서 논점이 뭐다? 공무원 수가 는다. 는 이유가 뭐다? 본질 업무. 어떤 해군 업무를 위해 는 게 아니라 심리 요인 때문에. 그 심리가 바로 부하 배증이나 업무 배증이에요. 그지?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동료보다는 부하를 더 원한다. 부하가 생겼을 때는 지시하고 보고하고 이런 내부 관리 업무, 파생적인 업무가 늘어요. 이것 때문에 공무원 수가 또 늘겠죠. 그래서 매년 일정 비율로 는다는 게 파킨슨 법칙입니다. 1번과 아무 관련 없어요. 구조하고 규모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단어 틀렸어. 규모가 구조를 결정하는 거지 구조가 규모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이미 틀렸고요. 이거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 상승하죠? 그 부하도 부하를 원할 거니까 계속 난 올라가겠죠. 상승한 피라미드 법칙이라 그러고 매년 5.75에서 뭐 6.25까지인가요? 매년 일정된 비율로 증가한다는 거고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다.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이 있다. 본질 업무가 아니라 심리 요인 때문에 본질 업무가 아니라 내부 관리라는 파생 업무 때문에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는다는 게 파킨슨 법칙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다, 이게. 나온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이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무원 수가 팽창되고 있다는 법칙이고, 정부 낭비죠. 정부 낭비다, 이거. 답은 그래서 1번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기능이 나오죠. 기능도 뭐 규제 기능, 그 다음 급부 기능, 지원 조장 기능, 뭐, 그 다음에 기업 행정 기능 이런 게 있을 거고,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도 9급 문제는 없었어요. 7급 문제는 몇 개 있어요. 그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워놓은 거는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비어있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어차피 행정학 양은 정해져 있는 거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나왔다면 걔가 계속 나올 수는 없겠죠. 이러니까 뭐 다른 시험에 나왔던 게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 내가 지금 국어 공부니까 어떤 게 먼저 나온 날 먼저 보고 비어 있다면은 이 비어 있는 문제가 다른 시험에 나온 날 봐봐봐. 딴 데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 없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도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특히 보수주의, 진보주의는 다른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국가직과 지방직 구급은 없네요, 지금. 그러면은 대학 교재도 있는 거고 우리한테도 다시 나올 확률이 있겠죠. 여기 비워놓은 것도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테마 다 비워놨지. 일부러 내가 다 써놨어. 그래서 뭐가 빠졌고 뭐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라고요. 여기까지 1교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